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2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우리 총설에서 경매 2와 관련해서 234페이지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경매 2 가볍게 좀 워밍업 이론 정리를 해보면, 경매 2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강제 경매에 대한 이의와 임의 경매에 대한 이의, 앞에 잠깐 봤던 거 이미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집니다. 경매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야 됩니다. 즉시항고가 아니고 그리고 이 재판 이의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각하 기각은 즉시항고, 결정은 이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의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기각 각하는 즉시항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이의를 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이렇게 바로 즉시항고가 아니고. 언제까지 이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 관할. 이의는 이의를 저지른 법원, 개시 결정을 한 법원, 요게 항상 이게 비슷합니다. 다른 것들도. 이의를 저지른 데서 하게 돼 있다. 저지른 결정을 한 법원. 자, 경매 개시 결정은 사업보좌관이 하지만 이의 재판은 판사가 한다. 자, 기록이 항고심으로 올라가 있더라도 이를 저지른 재판, 이 개시 결정을 한 법원에서 한다. 이거 이를 저지른 데서 한다. 언제까지 한다? 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자, 누가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90조. 이 대위로 못한다. 대위로. 이의는 대위로 못해요. 다른 것도. 가압류 이의도 대위로 못합니다. 자, 사유는, 자, 절차상의 사유만 가지고. 자, 경매 결정에 대한 이 강제 경매 이의는,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실체상의 하자는 못한다. 대리권의 존부, 불일치, 이런 절차 문제만 가지고, 기한 미도래, 이런 식으로. 채권 소멸 등 집행권의 실체적 권리 의무는 이의가 못한다. 이게 뭐가 다르다? 이거 실체상의 사유도 이의를 할 수 있는 임의 경매 이의, 담보권 선행 경매 이의와 다르다. 절차상의 하자도 경매 결정 전 하자만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경매 후에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 최저 매각 가격 결정, 공고 통지 등, 이건 원칙적으로 이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그건 다르게 따져라. 이거는 경매 이의가 아니라 다른 이의로 따져라. 그거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이런 거로.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는 아니다. 자, 언제까지? 대금 납부 시한까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하더라도 집행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일시 정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죠? 즉시 항고. 일주일 안에. 자, 즉시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효력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문제 풀고 임의 경매는 한 문제 먹으면 돼요. 나중에 차이점 보세요. 자, 우리 문제가 221페이지부터 경매 2 문제가 232페이지까지 13문제. 그리고 임의 경매 한 문제, 공매 한 문제.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워밍업 하면서 마칠 거예요. 경매 준비 워밍업. 자. 등기된 사항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서 등기 효력을 다투 있을 뿐이고,
이 집행 처분의 법원사 이게 집행이나 또 집행법원의 사무관에 대한 이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등기사항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으로 등기록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자, 2번은 뭐냐면 이 근저당이 있고 가등기가 있고 근저당이 있어요. 이렇게 1, 2 사이에 가등기가 있었는데 얘가 경매로써요. 얘가 경매로써요. 그래서 매각 허가 이게 낙찰이 됐어. 매각이 됐어. 매각. 그래서 이렇게 매각 허가가 되기 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해서 이걸 말소가 됐죠. 이렇게. 그러더라도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이 돼서 잔금을 납부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근저당까지 이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고 배당받고 말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더 이상 경매를 취소를 다툴 수 없다. 이게 판례다. 이렇게. 판례가 어차피 너는 얘가 1순위도 아니고 선순위가 있으니까 1, 2 사이의 경우 2순위가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본등기 했더라도 완납이 돼서 끝났다면 그 완납한 뒤 잔금 납부하기 전에 놓으면 몰라도 잔금 납부한 뒤에 취소라는 거는 영향이 없다. 판례가 있다. 자,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최고액은 근저당 최고액은 배당받을 채권자나 아니면 제3취득자에 대해서 최우선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최고액 한에서만 배당받을 것이 이른바 책임의 한도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최고액이 1억으로 돼 있다. 최고액이. 근데 실제 채권 채무액이 1억 3천이다. 오버된다. 이럴 때 이 근저당을 안고 산 사람 또는 후순위자 얘들보다 최고액까지만 우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책임 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액을 넘는 것도 다 변제를 해야만 근저당을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배당도 후순위도 없고 제3취득자도 없고 물상보증도 아니고 동일하다면 최고액을 넘는 것까지도 변제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채무자와 설정자,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최고액은 다른 채권자나 제3취득자보다 우선하는 한도에 불과하지 그거 가지고 최고액으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 한도는 아니다. 동일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걸 넘어가더라도 다 변제를 해야 된다. 물권법에도 나오는 거죠. 경매 결정을 인용한 개시 결정에는 곧바로 즉시항고가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그랬다? 기각각하는 즉시항고. 결정은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재판에 즉시항고다. 이건 가압류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도 기각각하는 즉시항고, 결정 난 거는 이의 신청하고 이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다. 이렇게 인용한 결정은 바로 즉시항고가 아니고 이의 신청이다. 신청. 학교법인 갑학원이 학교 용지에 대한 강제경매 이의를 하면서 개시결정 집행 권원인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이 갑학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갑학원의 전 이사장을 개인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런 저기로 실체 이런 것들은 저기로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이런 주장은 경매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가 없다.
강제 경매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 강제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 처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의신청 재판 전에만 하기 전에 하는 거고, 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 이 재판을 할 때까지 스톱해달라, 경매를. 그지? 재판이 끝난 후에 잠정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잠정 처분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스톱해달라는 거지,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할 수가 있죠. 즉시항고. 이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다. 똑같다.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한 경매를 함에 있어서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설정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가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 개시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는 아니다. 다른 거로 불복하고 나를 왜 빼먹었냐 이렇게 할 수는 몰라도 선순위가 경매 놓은 것 자체 결정에 대한 하자는 아니다.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통지가 안 간다거나 이래가지고 그걸로 다투는 건 몰라도. 자, 첫 번째, 재판 받을 때까지 이의신청을 해도 정지가 안 되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의신청에도 집행이 정지가 안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바로 끝나는 것 같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진행이 안 되도록 정지를 구하는 거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이렇게 기각하든지 하겠죠.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니다. 기각은 즉시항고 똑같이 되고, 인용은 이제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라 그랬죠. 선순위가 경매 놓으면서 등기부등본을 좀 오래된 걸 떼가지고 후순위자가 안 나타났더라도 그거는 선순위자가 경매 놓은 그 사건에 대한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아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에서는 매각기일의 공고, 통지 등에 관한 위법 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실체사회상의 사유를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둘 다 절차상의 사유는 이 경매 결정 단계까지 사유를 말하지 경매 결정 후에 사유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건 따로 매각기일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런 거로 싸워야지, 경매 결정에 대한 경매 결정이 잘못된 거다 이거로 사유는 아니다 이건. 임의경매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 결정에 대한 이 사유가 될 수 있다. 임의경매는 실체상의 사유가 이 사유가 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절차상의 사유는 신청 방식, 요건, 흠결 등을 말하는 거다. 개시 후행의 사유, 이거는 개시 결정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경매 결정에 표시된 피담보 채권의 과다. 이게 아예 없는 거라면 몰라도 없으면 경매당할 일이 없는 거니까. 근데 있긴 있다. 근데 금액이 틀리다. 이거는 배당이 이 사유일 뿐이다. 경매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돈이 조금 남아있으면 경매를 당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저당권이 처음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공신력이 없죠, 우리나라. 또는 개시결정 전
이미 피담보 채권이 없는 경우,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때는 경매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때는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도 가능하지만 별도로 나중에 말소송도 가능하다. 우리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근저당이 부존재했다거나 원인무효되거나 소멸됐다면 죽은 거다.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거는. 이의도 할 수 있고 별소로 할 수도 있다. 개시 결정 후에 절차상의 사유는 평가 잘못 등등 이거는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아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더라도 정지가 안 되니까 집행 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는 탓에 경매가 진행됐고 허가가 확정되고 잔금을 내버렸다. 그러면 취소 안 된다 이렇게. 이걸 정지를 받았어야지 잔금 낸 다음에 취소는 안 된다.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는 거다. 재판이 끝났는데 무슨 취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는. 자, 4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의 신청은 완납시까지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매가 허가 결정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이 있는 경우 항고심 법원이 아니라 이를 저지른 법원, 집행법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법원, 이를 저지른 법원, 거기서 결정에 대한 이의니까. 강제경매는 이 요건은 절차상 하자만 소멸 등 실체적 하자는 안 되고,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되죠. 근데 경매를 취소해버리는 경우에는 반대 이해관계에도 알려줘야 되겠죠. 이의를 각하하거나 이의를 기각하면 그 경매 자체는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거기는 안 알려줘도 되는 거죠. 경매 결정의 이의 신청 재판에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다 이거요. 자, 항고가 이유 없을 때는 기록을 송부하되 그리고 나머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필요분만 작성해서 송부를 한다. 나머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지가 안 돼서 나머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판 있기 전까지만 해야 된다. 이순 후에는 몇 번째 반복이죠? 경매 개시 결정 결정은 준재심 사유도 아니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그래서 결정은 대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들 관련되면 준재심, 그래서 결정 자체는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은 처음에 경매 개시 결정은 경매 압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경매 절차의 기초, 이걸 전제로 진행되는 거라서 압류가 효력 발생하는지 상관없이 이게 고지 없이는 속행할 수 없다. 경매 결정의 송달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는 소유자, 강제경매인은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만 가지고 실체 하자는 할 수가 없고, 경매에 대한 이유로 한 임의경매 결정에서 이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에서는 민사 재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소송 판결 이런 게 아니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자백, 의제 자백 이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변론 절차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필요적 변론, 변론 절차에서 준용되는 거는 준용되지 않는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경매는 절차적 하자만, 절차 하자도 경매 결정 전의 것만, 후에는 결정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매가 허가돼야니 이런 거로 나타라. 임의경매 피담보 채권의 과다는 배당 이의 사유는 돼도 경매 이의 사유는 아니다.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경매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의 신청은 집행법원이 맞아요. 이를 저지른 법원.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 법원이 아니라 집행법원, 이를 저지른 법원. 임의경매는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하자도. 자, 이 재판은 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중복이 엄청 많죠. 자, 딱 반, 우리 14문제 중에서 지금 7번 우리 교재로 227페이지 보고 있어요. 227페이지 14문제 중 13문제 중에서 딱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하더라도 정지 효력이 없고 완납시까지 할 수 있고 항고로 기록이 올라가 있어도 이를 저지른 경매 개시 결정하는 법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다 해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채권이 소멸된 실체상의 사유는 강제 경매는 안 된다. 임의 경매 사유는 돼도 자, 가압류 집행이 있은 후 가압류가 본 경매로 인해서 본압류로 이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해방 목탁해가지고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래서 등기부가 말소되더라도 이거 가지고 경매 이의가 안 된다. 본압류로 진행된 후에는 본 경매 이의 사유만 가져가는데 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의 신청은 대금 완납시까지 할 수가 있고요. 집행법원에 이를 저지른 법원에 경매 결정을 한 법원에 절차상 하자만 강제 경매 이의는 절차하자만 할 수 있고 실체는 안 되고 부존재 같은 실체상 하자가 아니라면 경매 결정 후 절차상 하자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경매 결정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거지. 이건 경매 결정 후의 사유는 따로 따져야 된다. 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 뭐 이런 거로. 이의 재판하기 전에 잠정처분으로 정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잠정처분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죠. 이거 안 해가지고 잔금까지 내면 정지가 안 돼가지고 소유권 취득하고요. 재판 있을 때까지만 취할 수 있고 재판 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이에요? 지금 7번째. 나머지 6번째 반복이 계속되겠죠. 자, 강제경매 옳지 않은 것은 실체상에서 이게 틀렸죠. 모두 낼 때까지 개시결정 후의 사유는 아니고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니까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다. 이의 신청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거다. 직권발동에 촉구를 하는 거에 그칠 때는 인지를 내는 게 아니다. 예? 자, 이의 신청은 경매 이의 신청 이해관계에만 할 수 있고 대위로는 안 되고 대위로는 임의 경매에서 피담보 채권이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는 과대한 경우에는 이의가 아니라 배당 이의 사유고 임의 경매는 실체 사유도 된다. 부존재 무효 변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 기록이 한 곳임에 있더라도 이의 신청을 얻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이를 저지른 법원에 한다. 지금 몇 번째 반복인지 아시겠죠? 이제 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옳지 않은 것은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잔금 날 때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에서 허가 결정이라 잔금 납부할 때까지 대위 안 되고 재판 있기 전까지만 취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도 몇 번째 반복인지 모르겠어요.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하자에만 실체상을 할 수가 없고. 자, 2문제. 이해관계만이 할 수 있고 대위는 할 수 없고 몇 번째 반복이죠. 절차하자, 강제경매는 절차하자만 그리고 경매결정 전 사유만 이의 신청을 한 법원에 언제까지? 대금 납부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왜 틀렸죠? 4번.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매수 신고가 있은 후라면 낙찰된 후라면 최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자,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매수 신고 후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경매 취하가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해서 경매를 강제로 취소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의 신청을 하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이건 아니다. 재판으로 하는 거라. 이건 재판 안 하고 스스로 취하할 때. 이거는 강제로 이의 신청해서 잔금 낼 때까지 그냥 없애버릴 때. 이건 동의가 필요 없다. 자, 우리 이의 신청의 마지막 문제 13번 우리 교재 232페이지. 자, 강제경매에 대한 이 마지막 문제예요. 이해관계만이 할 수 있고 대리는 할 수 없고 몇 번째 반복이죠?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항고심에 있더라도 항고법원이 아니라 이를 저지른 경매 개시결정법원, 원초로 결정 전의 사유, 정지효력이 없고 실체적 하자는 안 되고. 자, 이제 임의경매에 대한 이 232페이지 한 문제 있죠. 너무 중복됐기 때문에 다른 점보다 절차상해 뿐만 아니라 실체하자도 될 수 있다는 점. 절차하자는 역시 똑같이 개시결정 전 사유만, 개시결정 자체 하자만, 개시결정 후 사유는 다른 거로 다 둬라. 개시결정의 잘못은 아니니까 실체상의 사유 전부 된다. 자, 요거 뒤에 반 거 변제 유예 받은 것도 다 된다. 자, 동의를 대금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거는 낙찰자가 있어도. 자,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이의로 이러고 배당 이의로 다투는 건 몰라도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아니다. 금액이 있더라도. 이건 배당 이의로 다투는 건 몰라도 방금 전에 봤던 거 앞에 미리 나왔던 거죠. 유치권 경매도 똑같다. 담보권 경매, 형식적 경매니까. 자, 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강제 경매는 정본을,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담보권 존재. 이건 이제 임의 경매할 때 뒤에 나올 게 미리 따라 나온 거예요. 판결이 확정된 판결로 경매를 들어가면 이제 재심을 들어올 수 있는데 재심이 들어오더라도 정지가 안 돼.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 경매가 종결돼 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영향이 없다. 이걸 막으려면 잠정 처분을 따로 해야 된다. 자, 담보권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상 하자는 임의경매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자, 이제 뒤에 게 좀 나오기 시작하죠. 기일 입찰에서 첫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처음 자주 나오는 게 보다 이게 최저 마감 가격. 내가 매수 신청,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매수 신청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고가의 10분의 1. 정액으로 똑같다.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뒤에. 그렇게 자꾸 연이어서 절차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연결돼서 이제 뒤로 갈수록 기본 설명은 필요 없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뒤로 갈수록 그래요, 점점. 이제 워밍업을 좀 하고, 공매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공매, 233페이지.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법원에서 하고, 체납관서에서 하고. 이게 민사집행법처럼 체납처분도 돈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어요. 다만 돈의 성격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세, 이런 거라서 국세징수법 특칙이 있는 거지. 부동산 압류한 다음에 경매 대신 공매에서 배당 대신에 배분 그래요. 압류해서 공매 배분. 체납처분 채권은 압류만 해요. 체납처분 채권 압류 속에는 추심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민사처럼 압류, 추심, 압류 전부가 분리되지 않고 압류 속에 추심권이 들어가 있어요. 비금전은 이제 행정대 집행. 이 체납처분은요, 이게 필요 없어요. 집행권원이. 직접 압류를 해요. 뭐, 민사처럼 지급명령 판결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것도 필요 없어. 가압류 가처분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압류 이렇게. 법원도 안 통하고.
이게 이제 민사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별개의 절차다. 조정하는 법률이 없다. 상호 불간섭주의야.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이거 따로따로 참가해야 된다. 응? 너는 너, 나는 나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임차인, 확정일자 받아놓은 임차인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 근데 거기 또 공매가 들어왔다.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배분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경매가 먼저 끝나면 배당 받아요. 배당 요구 했으니까. 공매가 먼저 끝나면 한 푼도 못 받아. 거기 안 했으니까. 경매 참가한 걸 공매 참가한 거로 볼 수 없다.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무는 경매가 10배 이상 많아요. 공매보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압류만 해놓고 그냥 경매에서 배당만 받아가 공매로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관서 직원들이 민사집행을 잘 알아야 돼. 거기 참가해서 배당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국세 체납으로 공매가 되는 부동산에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해. 누가 먼저다?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 뭐죠? 누가 낙찰받았더라도 잔금 납부. 이제 거기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넘기겠습니다. 자. 민사 국세 절차는 다른 법령, 국세증법, 민사집행법, 기관도 법원, 체납관서, 독립 절차다. 조정하는 법률이 없다. 간섭할 수 없다. 상호 불간섭주의. 서로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 5번.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누가 먼저다? 먼저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라 잔금 낸 사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취득한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문제풀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공매까지. 이제 234페이지 경매 준비인데 요건 요렇게 해요. 요번 시간에는 요 경매 준비와 관련된 워밍업을 한 5분 동안 하고, 이걸 토대로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이제 점점 워밍업 할 게 줄어들 거예요. 점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워밍업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총칙은 다 끝나고 매각 준비 절차와 관련된 거, 경매 준비. 자, 배당 요구 정기, 채권 신고 최고, 현황 조사, 경매 준비하는 것들, 감정 평가와 최저가 결정. 이 절차를 이번 타임엔 이걸 볼 건데, 이걸 보고 문제 풀기에는 이번 시간이 벌써 꽤 지나서 어떡한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관한 워밍업, 그리고 쉬었다가 요거에 관한 문제풀이. 이렇게 경매를 보면 임의경매 근저당으로, 강제경매는 임의경매는 담보권, 물론 근저당이 표준적이지만 뭐 전세권이나 담보가 등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담보물권, 담보권, 강제경매는 집행권은 이연합금을 내고 감정평가로 이런 걸 내고 들어오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 이렇게 접수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어업권, 선박, 광업권 다 똑같은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자, 경매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등기된 때 먼저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효력이. 근데 실무는 대부분은 뭐다? 등기를 먼저 하고 송달을 하는데, 이 지침에는, 업무 처리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다? 경매는 등기부터 하고, 경매 등기 3일 내에, 강제 경매는 등기부터 하고, 임의 경매는 뭐다? 근저당으로 붙잡아 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는 여하튼 등기부터 한다. 여하튼 등기 너무 중요하다. 이 등기 기준으로 이건 이제 지금 요 다음에 볼 게 아니라도 저 뒤에 배당 가서도 이게 다 연결되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경매 등기 전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 등기부에 이름 나온 친구들은
자동 배당권자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나 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등기부대로 근저당은 최고액대로 가압류는 그 금액대로 압류는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압류할 때까지 등기소에 확인해가지고 그 후에 이름 나오는 친구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소액임차인이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지만 자격이 돼요. 전입신고를 그 전에까지 했어야 돼.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지만 전입신고는 그 전에 했어야 돼. 유치권자, 점유가 경매 전에 돼야 돼. 경매 후에 점유는 처분 금지에 반해서 무효다. 가압류 후에는 처분 금지가 아닌데 경매 후에는 처분 금지에 반한다. 이렇게 보죠. 공사대금도 점유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그 전에 이름이 안 나오는 친구들 확정일자, 근로자, 소액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종기까지. 이렇게 경매 등기입니다. 이 전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 또 이 전에 등기부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은 자동 배당권자. 요 뒤에 근저당 일으킨 친구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나오는 확정일자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신청했어요. 결정 났어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송달을 한다. 둘 중 아무거나 먼저 할 때 압류력이 생긴다. 자, 실무는 이렇게 먼저 하지만 아무나 먼저 할 때 유효 요건이고 공송달도 해야 되고 발송 송달이 안 되고 임의경매만 예외적으로 특례가 저 뒤에 임의경매할 때 나온다. 그렇지 않은 이상 자 신청했어요. 결정 났어요. 등기됐어요. 그 다음에 송달 이렇게 되고 배당 요구 종기가 잡힙니다. 물론 경매 결정 나자마자 며칠 있다 뭐 송달하고 정하고 이것도 정하고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은 경매 결정 나고 일주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이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을 이때부터 일주일 안에 하되 요게 중요합니다. 이 종기 결정일로부터 이거를 2달 이상 3달 이하만 준다는 거. 여기 부동산 경매요. 대한민국 모든 경매 시스템이 두 번째 칸이 배당 요구 종기예요. 이렇게. 요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부터 여기 이제 경매 결정일자만 나오고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은 안 나오니까 요때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을 하고 종기 결정일로부터 2달 이상 3달 이하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두 번째 칸이 배당 요구 종기고 이렇게. 근데 자동차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2달 이상 3달 이하가 아니라 한 달 줄였어요. 한 달 이상 2달 이하도 가능하도록. 자, 이건 다 똑같아. 선박, 자동차, 광업권 다 2달 이상 3달 이하. 결정 났어요. 등기했어요. 송달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달 이상 3달 이하. 채권 이게 두 가지랍니다. 이걸 정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고지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친구들한테는 배당 요구 종기를 고지해. 최선순위 전세권자. 그리고 당연 배당권자들한테는 이들한테는 채권 신고를 최고해요. 너 등기부에 이름이 나오는데 진짜 돈 받을 게 있느냐. 이걸 시험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채권 신고 최고의 상대방이냐. 배당 요구 종기 고지의 상대방이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전세기간.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근저당 밑에 예를 든 거요. 전세권 이렇게 최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 전세권. 이건 얘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채권 신고 최고 당연 배당권자야. 근데 최선순위는 1등 전세권자는 기간이 있죠. 전세 기간이. 이 기간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난 것도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지나는 것도 있고 경매 끝난 다음에도 남는 게 있어요. 기간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2003년도까지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경매 결정 나는 순간 6개월 남았냐 안 남았냐 기준으로 해서 경매 결정 나는 순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거는 최선순위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 있고 배당 안 해주고 6개월 안 남은 거는 그냥 배당받고 끝나는 걸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이미 기간이 지났든 경매 끝나고 나서도 남아있든 묻지 않고 오로지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끝.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로. 이미 지난 거라도 오로지 배당 요구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래서 얘한테는 배당 요구 종기를 고지하고 얘들은 채권 신고 최고로 한다. 이렇게 유일한테. 불응해더라도 경매 전에 근저당권자 이들은 등기부대로는. 근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가 두 부잖아. 담보가등기가 있고 순위보존 가등기가 있어가 총권보존, 순위보존 가등기가 있어서 이거라고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해준다. 안 해주면 배당을 못 받는다. 자, 신청했어요. 결정 났어요. 등기했어요. 송달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 채권 신고 최고, 그 다음에 현황 조사, 임대차가 있는지, 점유자가 있는지, 농지인지, 건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기부만 있는지 신청해서 결정 났어요. 등기했어요. 송달하고 두세 달, 채권 신고 최고, 현황 조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여기까지. 요 절차와 관련된 거를 좀 쉬었다. 이제 문제를 푸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수고들 했고요. 좀 쉬었다 다음 테마를 보겠습니다.